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총평과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9월 모평을 시험 보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달이 남았으니까 2달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평가원 시험을 본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EBS에 올라온 등급 컷을 먼저 안내해 드리면, 현재 확통은 85, 그 다음에 미적은 81, 기하가 84가 나왔습니다. 자, 예전 6월 모평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만큼 이번 시험이 6월 모평보단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1등급과 2등급의 커트라인 점수차가 4점이에요. 3점이죠. 몇 점이에요? 4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최상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만 더 맞춘다면, 또는 한 문제를 더 틀려버린다면 현재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수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변별력이 확실하게 갈라져서 어려운 변별력 따지는 문제는 정확하게 어렵게 출제했고, 나머지 문제는 보편타당하게 출제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올해 난이도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난이도는 현재 2025년도 수능과 체감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었다는 얘기고, 현재 6월 모평보다는 좀 어렵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2, 3, 4점짜리 쉬운 문제는 현재 원래 일반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별한 유형 없이 항상 내던 것을 똑같이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평이했다. 그렇지만 이제 준킬러예요. 준킬러 6개, 킬러 2개, 혹은 준킬러 5개와 킬러 3개에서 결국엔 변별력을 확보했고, 그 차이가 바로 저 등급부에서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객관식 문제가 1번에서 15번까지고 주관식이 16에서 20이에요. 그리고 선택역도 마찬가지지만 23에서 28까지가 객관식, 그 다음에 29, 30번이 주관식입니다. 각각의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와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는 어렵게 내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시험 봤을 때 당황했던 게 12번까지 할 만했는데 13, 14번이 좀 생소한데 조금 생각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준킬러 문제 2개, 그리고 15번에 해당하는 킬러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에서는 21번 문제, 22번 문제. 근데 22번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1번 문제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만 있다면 상당히 쉬웠고,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요 22번은 주관식이지만 22번이 좀 쉬웠다. 그런데 21번 문제가 좀 어렵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수학 2였고요. 여기는 수학 1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1은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며, 전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귀납적 성질, 즉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가 22번에 깔리면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허용케 하는, 시간을 압박하게 하는 그런 문제 출제됐다면, 올해 6월, 9월에는 그 과정은 올해는 배제하겠다. 대신에 22번 문제는 지난 6월과 이번 9월 맞춰서 둘 다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냈다. 하지만 22번 문제가 저번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쉬웠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인데, 아마 학생들 중에서 현재 확통 문제 학생들이 왜 점수가 이렇게 팍 떨어졌을까? 저번에 한 92점 나왔는데 이번에 85점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바로 28번을 설명해 드립니다. 2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쭉 푸는 과정에서 28번에서 덜컥 걸리는 순간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좀 쉬웠다는 29번 문제는 손도 못 댔을 거고, 그에 따라 30번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30번 문제는 워낙 풀이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었는데, 결국 28번 때문에 29번까지 같이 망가지는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28번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29번을 먼저 푸셔야 돼요. 최근 트렌드는 28번하고 30번이 거의 동급입니다. 요 28하고 30번이 동급이에요. 대신에 29번 문제는 28번보다 쉽게 나옵니다.
항상 객관식의 마지막,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어렵다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시고 문제가 현장에서 시험을 봤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앞에서부터 모든 걸 깨면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금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각각 4문제씩.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몇 점이야? 16점. 그러니까 84점이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문제만 더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전선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 더 틀렸다면 결국에는 뭐 한다?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최저를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는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지 그 요령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때 그 모의고사 풀이법도 과정을 꼭 배워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특징을 한번 보면은 유형은 어땠니? 하면은 뭐 새로운 유형은 없어요. 기존에 냈던 방식 그냥 똑같이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 난이도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았다. 오히려 너무 깊게 너무나도 깊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 좀 어려웠을 수 있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보다 점수 잘 나왔던 시험이 이번 9월의 5평이고 그 다음에 지난 6월과 9월을 통합했을 때 봐도 올해 수능은 해석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겠다. 그렇게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너무 깊은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출제했을 때 그 출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연습을 꼭 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출제자의 의도를 초월해서 아마 이런 생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꼭 주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산. 제일 중요했던 건 뭐죠? 연산? 그렇게 긴 문제 없었어요. 연산은 길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시험이죠. 100분 안에 30문제를 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모든 학생들은 시간 제한 없이 그냥 1시간이건 2시간이든 자기가 문제를 풀고 싶은 걸 그냥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은 100분 안에 1번 30번까지 깨야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번 문제를 맞췄느냐. 예를 들어서 최고 난이도 22번을 문제를 맞췄는데 쉬운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래도 96점이고요. 10번을 맞추고 22번을 틀려도 96점이에요. 하지만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하면은 10번보다는 훨씬 더 22번 문제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현재 몇 번을 맞췄냐가 아니고 최대한 큰 점수, 높은 점수를 맞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킬러에 집중해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푸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쉬운 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꼭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안배가 필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 정확성, 그 다음에 후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지킨 상태에서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정확성은 무시한 채로 빠르게만 문제 풀겠다 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 거냐? 현장 학생들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해보고 현장 학생들 티칭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암산, 준식, 수식 생략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수준이 한 2단계 밑에 있는 애, 내가 상위권이면 수포자 학생들한테 과외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쓰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연산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문제를 빨리 풀었는데 아는 걸 실수를 많이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 반드시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지향해야 되는 목적성이 뭐냐라고 하면 정답 맞추기를 하시면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2번이야? 그거는 다른 국어나 영어나 탐구는 읽고 찍으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수학은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이 과정이 최소한 2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문제가 변형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깨려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정답 맞추기가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지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수준이 2단계 밑에 있는 애한테 과외해준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수식에 나온 의미들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이 정도면 나 완벽해 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만 많이 풀어서 양치기로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문제를 3분의 1로 줄이고 10분의 1로 줄여도 좋으니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풀어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풀이는 누가 봐도 나한테 태클 걸지 못해, 나한테 시비 걸지 못해 할 정도의 완벽한 풀이 과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가 속도입니다. 그러면 속도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과정. 그 두 번째는 생각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펜을 통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오래 많은 줄을 한 5줄, 6줄, 7줄, 8줄 썼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도를 좁히는 방법은 바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문제를 탁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주제는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벌써 펜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강좌 중에 개물적 사고에 이제 유형의 맵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러면 절대 수능은 그걸 벗어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필살기를 알려주는데 계엄적 사고를 꼭 수강하시고 그 안에 있는 유형의 맵을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수능 때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기준에서 높은 난이도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관점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매우 평이하게 나왔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2달 동안 나는 무슨 공부해야 돼? 아까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는 뭐해라? 정확성.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과정. 첫 번째는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문제를 보자마자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준 것을 똑같이 따라서 풀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점수가 보통 한 84점, 88점, 92점, 나 고난이도 점수, 고득점 학생인데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훈련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여기서 내가 반드시 항상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의 킬러 앤 준킬러 완전 정복을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충분하게 훈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킬러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식을 쓰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2달이면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도 문제가 매우 쉬워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2번하고 3번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세요. 현재 모의고사를 통해서 첫 번째 목표는 뭐다? 100분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대하는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파이널 2달 동안은 주 3회씩, 그쵸? 주 3회씩 총 적어도 한 30회분의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부족한 게 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가 틀렸던 문제 있으면 반드시 개념적 사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2의 미분 가능성이 틀렸어.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개념적 사고 가서 미분 가능성의 개념과 유형과 그 문제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다음부터는 미분 가능성을 틀리지 않도록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뭐다? 건강검진이다. 치료는 어디서 받는다? 개념에서 찾는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주당 모의고사 3회씩을 나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스케줄 조절해서 매일 주 3회 정도씩 꾸준하게 점검을 받는 걸 꼭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3번이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올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고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만 현재 이 1등급과 2등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또한 2등급, 3등급까지도 사실은 점수 갭이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세 문제만 더 틀려버리면 혹시라도 내가 멘탈이 무너져서 두세 문제에서 실수를 해버린 순간 1등급 학생들은 바로 현재 3등급, 4등급까지 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또한 원점수 100점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70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점수가 변화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따라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